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증권가에서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잇따라 높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외국인 수급이 늘면서 하반기 주가 지수가 3,1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 중동 지역의 재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자 금융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사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위험 통화인 원화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1위 스킨부스터 제품 리쥬란을 보유한 파마리서치가 미용 의료 사업을 분할하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서만 2년 내 최고 수준인 93억 달러 규모의 채권과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이라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타점을 잘 잡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시고요. 아울러서 결정적인 순간에 타점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법 생생하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초보부터 고수까지 덩달아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 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 등 모든 불법 수상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타점 셋샷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채 마감치였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소식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는 물론이고요. 우리 국내 증시 상승세도 좀 제동이 걸린 모습이죠. 간밤 트럼프까지도 자동차 관세를 추가로 또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품목관세를 또 더 건드리게 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 우리 양시장은요. 그래도 좀 나란히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하락 전환을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밀려나기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5% 넘게 약세를 그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정말 많이 줄인 채 마감치였다는 부분. 자, 그 아운에서도 외국인 수급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2시 20분경을 기준으로 매수 전환을 했고 결국 1,200억 원 매수 우위로 끝맺은 지었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 포인트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이란 리스크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이야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 발언 그냥 미국의 공장 지어 이런 약간 강한 어조로 말한 게 아닌가. 진짜 예. 추가 인상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슈들이 사실 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그러게 좀 말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참 이런 이게 생각 들거든요. 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왜 우리나라만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오늘 장중 내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듯이 코스닥은 3% 이상 장중에 좀 마감이 되다가 오후장 들어서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한 2시 정도까지 5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5분봉으로 장중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2시대에 저점 찍고 나서 다시 지금 저가가 매수 들어오면서 좀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오늘 매도할 줄 알았는데 매수를 끝내더라고요. 한 1,200억 가량 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아직은 버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어찌됐든 우리가 뭐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이슈들이죠. 자,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란에. 자,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좀 밀렸어요. 근데 밀렸던 폭 자체가 코스닥 지수를 제외시키고 나서 코스닥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각도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 일단은 뭐 2020년도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 분쟁들을 놓고 봤었을 때 과거 이후의 사례들을 놓고 봤었을 때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기는 했었어요. 사례들이.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 끝나는 그러한 이벤트로 진행이 됐죠.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당연히 유가는 강세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 자산으로 대표되는 주식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공통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트럼프죠. 예,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위치에 있는 뭔가 이제 굉장히 좀 불협화음이 나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경기 압박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장 마감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월요일 날 있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지금 이란 쪽에서 파기를 했거든요. 자, 취소하자, 안 한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뭐 주말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 사례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러한 무역 분쟁 자체가 종결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상당히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수에 대한 흐름들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적당한 옥에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 둔화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 우리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얘 보시게 되면 여기죠. 그죠? 고점입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고점. 그리고 올해 1월 달, 2월 달에 고점이 여기고요. 그리고 관세 리스크를 막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리바운딩이 된 요 시점이 거의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다중고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적절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자, 우리나라 차트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차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조그마한 악재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그마한 악재에도 또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무역 분쟁 자체가 단기간 안에 끝난다 하더라도 뭐 단기간 안에 끝난다고 해서 하루 만에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란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공습기 띄워가지고 이란 핵시설 그리고 주요 어떻습니까? 정부 인사까지 지금 사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쉽게 과연 협상 테이블을 꾸릴 수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 되면 뭐 이거는 이거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전쟁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이 구간에서 얼마만큼의 눌림목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점이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수익이 꽤 났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게 눌림목이 나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악재가 다시 터지고 나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상방으로서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정하게 수익을 달성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눌림목,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포문 느끼지 마시라고. 꼭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 되게 되면 조정은 좀 불가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가능성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구간으로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눌림에 대한 폭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과민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시간이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전 세계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오늘자에 대한 음봉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뭐 사단은 벌어진 상황이니까 결과물들은 나온 상황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연속적으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 부분들 또는 미국이 중간에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이스라엘과 이란의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분쟁과 관련된 크기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지 여부들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죠? 내가 적절하게 수익 실현시킬 수 있는 물량들은 수익 실현시키시면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서부터 제가 이번 주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포모 오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눌림목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들이 나오는 구간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사 모으는 전략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을 못 맞춰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 버블 자체가 빠지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모멘텀들을 가지고 움직였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단순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기적인 모멘텀들로 가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신정부가 이 섹터와 이 종목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은 정말 눌림목을 통해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들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되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단기적이야,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이 3자 구도가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어떠한 크기들을 가지고 변동성들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준비했던 PPT를 좀 보고 시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 심리 위축이 됐죠,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8거래일 만에 반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우리나라만 빠진 건 아닙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좀 일시 중단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앞서 제가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때 시장에 대한 눌림목 부분들을 좀 잘 관찰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하나의 근거 요인들 자체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자, 장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WTI 선물 거의 지금 제가 한 2시, 한 3시 다 돼가지고 이 부분들을 지금 캡처를 한 건데 장중에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한 10% 이상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글로벌 상품 선물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시장이 빠질 때 여러분들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급락을 하는 이 과정에서 또다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잘 매매를 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A, B, C, D, E, F, G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종목군들이 이 이벤트에 반하는 섹터군들, 반하는 종목군들이 아니다라고 되면 오늘은 다 빠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계좌 딱 열어보시고 아, 오늘 또 내가 얼마가 날라갔네, 얼마가 손실이네.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체 종목 다 밀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서 내 계좌가 밀리는, 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밀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내가 매매를 해줌으로써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의 계좌를 상쇄를 시키는 매매들을 같이 해주시게 되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쭉 어떻습니까? 수익을 좀 쌓아나가거나 아니면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준비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빠지겠죠, 여러분들. 선물지수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 뭐 아시아 증시, 일본, 뭐 니케이, 그 다음에 뭐 항생이라든지 그리고 상해라든지 이런 종목, 대만 쪽이라든지 이런 지수들도 같이 점검을 하시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미국의 지수 선물을 야간 지수 선물을 좀 같이 좀 보시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아마 좀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빠른 그런 이제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뭐 당연히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S&P 500 선물이라든지 그대로 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충격을 받겠죠, 그죠? 미국 역시도 충격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오늘 우리나라처럼 오후장 들어서 다시 좀 끌어올리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시황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시황이긴 하지만 약간 저의 생각을 좀 담아가지고 오늘 하루에 소회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주말 동안에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정적 리스크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해줄 것인가, 저지를 해줄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 전쟁이 중단이 될지 아니면 연장이 될지 그 부분은 그 누구도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요, 낙폭을 그래도 후반 들어서 좀 많이 줄였다는 점,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이 끝에는 매수 전환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 포인트라고 가져가 주셨습니다. 외국인 여전히 우리 시장 등지지 않았다는 점 체크. 자, 그리고 리스크에 따른 이 민감도와 관련해서는요. 사실 미국 시장과 우리 국내 시장 모두 다 전고점 부근이거나 혹은 그곳을 넘어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꼭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었다고 해도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런 눌림목 불가피하게 나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요. 눌림목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크게 장기간으로 나올지 부분입니다. 이 대내외적인 이슈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은 종목을 무려 4개나 더 트레이딩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좀 대단하던데 두 자릿수까지 20% 가깝게 이렇게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오늘 뭐 해외에서는 전쟁이 났죠, 진짜. 실제 전쟁이 났죠.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각자의 전쟁을 치르시느라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좀 보내셨을 텐데 일단은 뭐 이 주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종목군들은 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참 이게 글로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좋은 글로벌 변화였죠. 미중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 그죠?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화해 무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부가 유럽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들과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정부가 개설이 되고 어떻습니까? G7에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캐나다로 날아가면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과 또 만남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내 금융시장의 불합리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신정부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굉장히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므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좋아지나? 정말로 좋아지나? 라고 했었지만 오늘은 좀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로 변화가 졌죠. 다시 한번 또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또 위축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들로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내가 수익을 얻고자 하면 항상 동일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시장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을 잘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회원님들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떻습니까? 계좌의 수익률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매매했던 내역들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달, 5월달 움직임들 나쁘지 않았어요. 자, 6월달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월달에 트레이딩을 했던 대표적인 종목군들입니다. 좋은 종목들 많아요, 여러분들. 뭐 이스트에이드도 있고요, 펩트론도 있고요, 유라클도 있고요, CJ도 있고요. 많죠? 자, SDN도 있고, 뭐 유진투자증권도 있고요, 와이랩도 있고요. 상당히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군들이 어제는 이제 네 종목이죠. 아난티, 에노토크, 우리기술, SOS까지 19%, 17%, 14%, 11%. 그죠? 오늘도 네 종목을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이에요. 그죠? 제가 6월 달 들어서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얘기했죠? 자, 지금 구간은 뭐예요, 여러분들? 종목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이 잡힐 거다. 근데 이때는 중소형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형주 포지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률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올라가야 20% 30%다. 그죠? 그잖아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요. 왜? 하루에 뭐 5%, 6%, 많이 올라가면 10몇 %씩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평균치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정도 수익률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중소형 종목군들을 가지고 저 100% 먹었어요. 저 200% 단기에 먹었어요. 300% 단기에 먹었어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어차피 대형주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보일 때는 뭐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비중 투자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수익률을 보기 좋게 올리는 게 아니고 수익금을 거두는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을 두 번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한 번은 2,300원에 샀고, 자, 올라가네요. 완전 나쁘지 않네요. 자, 한 번 더 살게요. 퉁. 그렇게 해서 1회차는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매도를 했던 내역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이죠? 9시 4분입니다. 전쟁 이슈가 우리 시장에 불거지기 전에 9시 4분. 자, 2회차 수익 챙기고 갑니다. 자, 우리 기술 2,900원 주만. 변동성 나올 때 체결되고 쭉 밀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원전이라는 이슈 자체가 여러분들 단기간에 끝날까요? 안 끝나요, 여러분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원전도 마찬가지로 독불장군이 아니잖아요. 시장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죠? 시장 영향을 받게 되면 올라갔던 종목군들 차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당연히 밀리겠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누가 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밀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눌림목을 만들어내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런 식의 추세가 잡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털고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가고 이런 게 여러분들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그냥 뭐 1년 가져갈 거야, 2년 가져갈 거야, 3년 가져갈 거야. 이런 막연한 것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하나의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라고 했었을 때 그 텀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나올지를 모르니 우리가 적정하게 수익을 냈어라고 했었을 때 내가 수익을 거둬들이는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익을 잘 실행을 시키고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사실은 뭐 단타로 대응을 했던 종목이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나 싶기는 한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떠한 매매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 자, 4809 9시 26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게 9시 50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구산업 450 부분 매도 주문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전쟁 나잖아요. 전쟁 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오죠. 그죠? 유가 많이 올라오죠. 근데 여기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품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구산업을 좀 들어갔던 맥락 자체는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풍산입니다, 풍산. 풍산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예, 방산주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풍산 내부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리값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리 가격이 최고가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풍산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잠깐만 2등주, 3등주는 뭐였지? 딱 떠오르는 종목이 이구산업하고 대창 말고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부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 풍산을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들을 보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아침서부터 그냥 공략해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올라가죠. 48에 470을 분할 매수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딱 30분, 40분 정도 지나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더 이상 어떻습니까?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죠. 털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고가가 얼마였습니까? 4,960원이었잖아요. 10시 5분에. 근데 우리가 몇 시? 9시 50분에 490 부분 매도 주문만 걸어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결되고 밀리겠죠. 그리고 또 올라가게 되면 뭐 쫓아를 가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결정을 짓든 그거는 트레이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냈던 부분들만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종목이 대성에너지예요.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 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딱 우리나라 전쟁 나고 다음에 유가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죠? 한 4-5개 있죠. 그죠?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한국석유. 한국석유가 사실은 이게 석유주가 아니긴 한데 하여튼 뭐 GSE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대성에너지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군들. 자, 이런 종목군들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막 뛰기 시작을 해요. 상한가 기록하고 그러죠, 막. 그죠?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덜 올라갔던 종목들을 찾아봤더니 대성에너지가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네. 자,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성에너지. 여기서부터 우리 소식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뛰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밀리잖아요. 시장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밀린다고요. 우리 4월달 초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4월달 초에 여러분들 뭐 나왔죠? 관세 리스크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 다 밀렸죠. 그때 시장은 밀리는데 급등을 했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여러분들? 정책 관련 주잖아요. 코나이서부터 해서 그죠? 아가방 컴퍼니, 그죠? 유라클, 웹캡시 여러 가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인맥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이 밀리니까 어때요? 이런 쪽으로 수급이 확 쏠려가면서 주가를 다 끌어올려 버렸잖아요. 수익들을 거기서 못 냈으면은 소위 얘기하게 되면 내 계좌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시기였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시장의 생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됐어, 시장 빠져, 내 종목도 포기. 자, 매도를 치든 뭘 하든 어찌됐든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쑥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해버린다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일부 종목군들이 밀린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플러스를 만들어주니까 그냥 내 계좌가 마이너스, 시장 빠지네, 마이너스, 이만큼 나고 있네. 이거 고민하는 사이에 나는 한쪽에서 매매를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되면은 어떻습니까? 쌤쌤을 만들 수 있는 트레이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전쟁 리스크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를 끊임없이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실적에 대한 포지션일보다는 모멘텀에 대한 포지션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9시 47분이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당하게 먹었어, 적당하게 수익 냈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각자의 포지션별로 각자의 그룹별로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그러한 매매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수익을 그래도 간간히 툭툭툭 내주시기 시작을 하시게 되면 시장이 뭐 단기 변동성이 우리가 뭐 감히 제가 뭐 어디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왜냐? 제가 무슨 뭐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제가 무슨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이러한 조정세가 나올 때 어떻습니까? 반대급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대성에너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수익을 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대한해운. 이 종목입니다, 대한해운. 네, 대한해운.
자, 여러분들 오늘 뭐 HMM, 페노션 이런 종목군도 잘 안 움직였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막판 들어가가지고 HMM이 어떻습니까? 7%, 8%대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 STX 그린로직스,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던 종목이 흥하이온이죠. 흥하이온,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예요, 여러분들?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원유 관련된 종목군들,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뛰기 시작해. 그럼 어때요?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이 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 해협을 봉쇄를 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러면 운임이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가하고 이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시에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포지션들을, 그러한 포인트들을 딱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아침서부터 아마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약간은 좀 후발주로 들어왔었던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을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대응을 했던 그런 시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두 종목을 뭐 동시에 들어가지고 수익을 내도 좋기는 한데 뭐 하나 마무리 지어놓고 요것도 한번 변동성이 아직 살아있네라고 시간차를 두시면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 15분에 들어갔던 그런 종목들이고 11시 23분에 매도를 하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왔었을 때 내가 이 구간에서 쭉 수익을 내고 나왔던 거죠. 1차 상승은 이미 오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드를 기다가 어떻습니까? 자, 거래량 실리면서 분봉상으로 돌파 이루어지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들을 보고 이러한 고점 신호 보면서 대응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좀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였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5월달, 뭐 6월달 초반까지 지수가 올라가면서 와, 이 종목 좋아요 이러면서 매매를 그냥 느긋하게 해야 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고요. 그죠? 지금과 같이 악재가 순간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하루가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죠. 예, 전쟁이 일어난 2호 이벤트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지수가 막 이렇게 불이 날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요동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 몸에 습득을 하고 계시게 되면 밀리면 밀리는 것보다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력들을 갖추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제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전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많은 뭐 여러 가지 요새는 뭐 미디어들도 워낙 좀 많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종목군들이 뭐 이렇게 늘 가나요? 안 가요, 여러분들.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런 종목이 단기간에 끝나는 종목도 있고 정말 중장기적으로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종목군들을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러한 종목군들의 영향력들이 그때그때마다 시장에서는 변한다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 포지션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대응을 해주는 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뭐 그래도 시장이 좀 많이 밀려도 그래도 적절하게 수익 실현을 많이 진행을 해서 뭐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마음이 좀 헛헛하게 끝난 한 주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 어제 같은 경우도 뭐 SOS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또 19.3%, 한 20% 가까운 또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SOS랩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이 종목은 작년도서부터 사실은 공략을 꾸준하게 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어느 시점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고 어느 시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면 매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들은 거의 꿰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OS를 우리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일봉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일봉입니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처음 움직였던 작년도 10월 달에 저점이죠. 그죠? 여기서 저점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던 이유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입니다.
그죠?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올라왔던 그 스토리들이 로봇 주도로 올라왔고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던 시점이에요. 이때도 여러분들 자 이거 차트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매수 자리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모멘텀이 있으니까 돌파가 됐겠죠? 그 모멘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 트렌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로봇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이었어요. 로봇택시였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작년도 물론 이제 우리가 6월 12일 이미 지났죠? 근데 이게 날짜가 6월 21일로 전년이 됐잖아요. 이때 이제 로봇택시 나와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려고 시범 운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질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시장에서도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고요. 그죠? 그러다가 주가가 다시 올라갔다가 정점 더 이상 못 올라가죠. 자율주행 유행 끝났잖아요, 시장에서. 로봇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그냥 계속 사이드로 기잖아요. 유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폭발적으로 하나의 섹터를 올리려면 정부가 됐든 정책이 됐든 기업이 됐든 하나의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 종목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주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자 4월달 저점 찍었죠. 자 좋아. 4월달 어때요, 여러분들? 관세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모든 종목들이 리바운딩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단기적으로 낙폭과대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찾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얼마나 매출액의 성장이 있는지, 얼마나 밸류 평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내가 주가가 올라가는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장 올라오죠? 올라오겠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그런데 일정을 봤더니 6월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로보택시 이미 전 지구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6월 달에 로보택시 나오는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움직인다고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움직여요, 주가가. 그러면 5월 달에 올라갈 때 되게 편하게 올라가죠. 지수 올라오죠? 거기에다가 로보택시 모멘텀 같이 있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눌릴 때마다 매수해줘가지고 어떻습니까? 비중을 태워가지고 20% 30%씩 먹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수익률은 뭐 20% 30% 소위 얘기하면 이제 상한가 거의 근접하는 수익률 정도가 나와. 하지만 어떻습니까? 수익금이 기존에 내가 테마주라든지 단기 급등주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할 때 여러분들 뭐 100%씩을 씁니까? 거의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비중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고요. 하지만 모멘텀이 확실하고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에는 비중을 태워가지고 수익률은 20% 30% 내외이긴 하지만 수익금 자체가 확 늘어나 버리는 매매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지난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5월 달에 보시게 되면 SOS랩 한 번 더 있죠, 여러분들. 그죠? SOS랩. 이때는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또 SOS랩 5월 달에 또 있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작업을 5월 달서부터 초반서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한 3번, 4번 정도 계속 비중을 태워가지고 자, 한번 단계적으로 올라갔네. 자, 일부 수익 실현 시키자. 툭 던진 거고요. 자, 나머지 물량 가져갈게요. 자, 그 다음에 5월 23일 날 돼서 14,500원 직전 고점이네. 한번 털게요. 털었던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6월 12일 날 딱 뭐예요? 로보택시 출시할 거야 라고 우리가 공표했던 날짜에 올라왔네? 자, 됐습니다. 뭐 고점까지 욕심 안 낼게요. 이 정도에서 털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눌림목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SOS를 다시 차트 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밀렸죠? 시장에서 별다른 약발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SOS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적당히 많이 밀렸네. 한 번은 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시장에서 깜짝 놀라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추세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전 매매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우리 기술 제가 2번 투자했던 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너토크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에너토크도 그냥 단순하게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자, 우리 기술을 저희가 2번, 3번 매매를 했는데 매수를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말씀드렸잖아요. 섹터는 개별 종목이 아닌 이상 전체 섹터는 다 같이 간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강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우진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고 태웅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고 성강밴드라는 종목도 말씀드렸고 뭐 두산에너빌리티야 워낙 기본적으로 SMR을 기본으로 해서 가는 거니까 뭐 굳이 저까지 그런 종목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약간은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 드렸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너토크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너토크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 투자하면서 자, 에너토크도 한 번쯤은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그러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흐름들도 보시게 되면은 자, 8355 미루 나머지 매도 수익 챙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인 플레이를 진행을 했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의 일봉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급등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고점 시작하고 나서 다 밀린 거죠, 10,000원대에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쭉 밀려요. 근데 어때요? 섹터의 힘이 좋으니까 이 종목도 20일선 앞탈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주요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매수해가지고 이 다음 날 툭 던지고 나오고. 그리고 뭐 오늘 밀렸다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 눌림이라든지 조정이 나왔었을 때 얘네들만 갈까요? 아니죠. 이런 애들도 다 같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계속 샀다 팔았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반복을 하시게 되면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수익을 내가 이만큼 쌓아나갔는데 시장이 갑자기 밀려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원금 회복이 됐어. 지수가 막 올라가지고 원금 회복이 됐는데 이분들과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하는 분들과 우리가 수익을 막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시장에다가 되돌렸다 하더라도 내 원금 자체는 손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장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갑니다. 또 밀리겠죠? 또 올라갑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수익을 내고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계속 느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최영두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너무 복잡한데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쭉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이 시간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계속 반복이라고 시장은요. 그 반복되는 그 시장 때마다 종목이 바뀌는 거지 내 매매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좌에 하나하나씩 수익을 쌓아나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을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또 히든 종목으로 또 핵심 종목으로 모나용평이라는 종목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민주정권 자체도 어때요, 여러분들? 햇볕 정책, 대북 정책에 있어서 기존 보수 정권과는 좀 다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역들을 이미 알고 있으면 죽이 되다 밥이 나다 한 번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뛰어버리잖아요. 이슈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매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신정부에서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섹터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지금 주가가 반영이 안 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종목군들이 눈에 보이시게 되면 선점에 있는 그러한 좀 기다림이 필요한 그러한 매매들도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링크 안내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힌트까지 여러분들께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DN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뭐 단기간 안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마무리 좀 시켰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아마 이 PPT를 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매수했던 자료들, 매도했던 자료들 다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자, 이 지점이 매수 자리예요. 자, 여기까지 올라갔죠. 자, 이만큼 올라갔네요. 별로다. 아셨죠? 우리가 어찌됐든 한정된 자산, 자금을 가지고 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로테이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죠? 제가 늘 뭐 농담 삼아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병철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조폐공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뭐 1,000이면 2,000이면 3,000이면 4,000이면 5,000이면 딱 한정돼 있다고. 그 안에서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어떠한 매매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역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시장에 맞춰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어떠한 전략들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잘 참고를 하시게 되면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겨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리뷰 시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 그리고 구리주, 에너지주, 해운주 이렇게 총 4개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셔서 딱 하루 만에 34%의 상승률을 챙겼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아시다시피 1% 넘게 장중행되긴 했습니다만 3% 넘게도 약세를 그리는 급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상승률을 챙겨갔다는 부분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방 압력을 더하는 이슈,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이야기, 관세 이야기,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상승 재료로 쓰는 종목은 늘 있습니다. 대신 트레이딩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 부분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목을 보는 그 눈도 길러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통해서 알아가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가 됐을까요? 오늘도 늘 어렵습니다. 핵심 종목 말씀드리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뭐 결과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교과서 잘 공부하면은 서울대학교 갑니다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핵심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잘 적용을 할 거냐가 굉장히 좀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원포인트 핵심 종목을 얘기를 할 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빨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핵심 종목은 보이시죠, 여러분들? 시프트업입니다. 오늘 시프트업이 종가가 지금 현 시간부로 아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6.45% 현재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서부터 장 마감 때까지 현재 넥스트레이드가 진행이 되는 야간 시장이 진행이 되는 이 시간대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뭔 이유가 있으니까 상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적도 아니네.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뭐죠? 어제 발매를 했던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의 전 세계 동접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텔라 블레이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완성도가 높은 게임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이게 원래는 플레이스테이션 아시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요새는 많이 하죠. 게임기, 콘솔 게임기. 근데 거기로 먼저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게임인데 이 게임이 아마 저도 그냥 잠깐씩 봐서 정확하게 말씀 좀 안 드리게 되면 그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여자 주인공이야라고 해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있는 게 아니고 타격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타격감, 그리고 전체 게임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이 게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무슨 뭐 부가적인 뭐 OST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가 됐었을 때 상당히 흔행을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 게임이 뭘로 나왔다? PC로 재발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PC로 딱 재발매가 되면서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했던 것들의 플러스 알파가 붙어가지고 출시가 된 거기 때문에 기존 유저들과 더불어서 이 플레이스테이션의 플랫폼 자체가 확장이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판매량이 더 늘어나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팀이라는 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흥행 이슈들이 워낙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출시한 니케죠, 승리의 여신. 이게 처음에는 별로 실망이었어요. 15위? 근데 지금 10위권 안으로 매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최근에 발매를 했던 이 두 게임의 매출 자체가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1분기 실적 대비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확 높아지니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짤막하게 10초만 말씀드리게 되면 어제 넥슨 게임즈 여러분들 텐센트가 유족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인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정부에서 가만히 냅둘까? 이러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게임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부터 핵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저희가 화면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이었고요. 스텔라블레이드, 승리의 여신, 니케 등주 신작 성과 기대감 모이고 있는 상황. 2차 목표가 히든인데요. 히든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